치매나 정신적 질환, 우울장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건강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결국 뇌가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 확실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그냥 보편적 일반 뇌 질환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들, 특히 뇌출혈, 뇌경색, 이것은 내가 뇌경색 환자야, 뇌출혈 환자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병들은 쓰러져 봐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병원에 검사해서 선생님 뇌경색 초기 환자입니다, 이런 말 못 듣습니다. 대부분 풍은 쓰러져 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기억 검사, 치매, 뇌파 검사 해가지고 치매 1기, 치매 초기 막 이런 건 있어도, 아니면 폐암 1기 이런 거 있어도, 그죠? 고혈압, 전단계 고혈압, 전단계 당뇨 이런 건 있어도 뇌출혈, 뇌경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들은 좀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질환들이 있고 뇌 질환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되는 것들 있죠.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치자고요. 만약에 내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이라든지 갑자기 뇌 질환으로 급작스러운 사망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뇌혈관 사망이나 급성 질환들 있죠. 급성 쓰러지는 질환들, 갑자기 급성 쇼크가 일어나는 질환들, 대부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딱 한 가지 습관 하나만 있어도 막을 수 있어요. 물을 마신다든지, 그죠? 그런 몇 가지 습관만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막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뇌 질환이 계속해서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고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도 혈액과 관련되고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에요. 그리고 남녀노소 다 찾아올 수 있고, 지금 내가 건강해 보여도 언제 쓰러질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은 남편이 아내를 말기 폐암 환자였어요. 폐암의 임파선에 이렇게 쭉 퍼져서 병원에서 몇 개월 못 산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막 울면서 여기다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살면서 이 아내분은 이제 암이 나아버렸어요. 정말 신기하게 나왔어요. 신기하다기보다는 자연치료해서, 그래서 이 인근에다가 한 몇 킬로 떨어진 지역에다가 땅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이제 살으셨어요. 근데 이 아내분을 걱정하는 마음에 남편분이 자주 옵니다. 한 달에 2번씩 방문으로 오세요. 그리고 괜찮은지 살펴보고 가시고, 자녀가 3명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딸들이 이제 아빠가 안 일어나서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는 회복이 되고 그 뒤로도 계속, 아빠는 풍채도 이렇게 건강하고 건장한 분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쇼킹이죠, 정말. 그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뇌 질환들 혹은 또 심장 질환들은 충분히 미리 주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뇌 질환으로 해서 해야 될 것 중에 매일 아침에 먹으면 좋은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마셔야 될 거, 물이라든지 레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출물이나 프로폴리스, 소금 이런 것들을 마시면 좋은데, 특히 레몬은 저는 겨울철보다는 그래도 이제 여름철에 좀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겨울철에는 소금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을 타서 딱 마시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뇌경색이나 뇌출혈 쓰러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 매일 먹는데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있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효과가 될 수 있어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매일같이 뭔가를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물을 마신다든지.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냥 밥을 먹는 거, 그런 거 하기보다는 먼저 물을 마시는 거. 근데 꼭 체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물. 아시겠죠? 아침에는 무조건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무조건 찬물을 마실 수도 있고 또 얼음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냉장고 물 같은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혈관이 약하거나 심장이나 뇌가 약한 분들은 피가
잘 순환이 안 되거나 굳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뇌질환이 왜 생길까요? 뇌혈관 질환이 왜 생길까요? 되게 간단한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 이제 생기게 합니다. 뇌졸중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 고혈당, 당뇨, 혈관 내피 손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뇌혈관이 되게 얇거든요. 세 번째는 뭔가를 봤더니 고지혈증. 혈액 속에 지방이 있는 상태를 고지혈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라든지 이런 고지혈증들이 이제 생깁니다. 특히 이 고지혈증의 대부분이 봤더니 고콜레스테롤이었어요. 그리고 ADL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꽉 찰 경우에, 그리고 고기나 우유, 계란 안 먹어도 가공곡식을 많이 먹으면 당분도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지방이 될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것이 대부분 중성지방입니다. 그리고 또 트랜스지방 같은 거 되게 안 좋겠죠.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 대부분 이런 것들이 동맥 경화를 만들어요. 보통 경화되었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죠? 경화? 굳었다, 그죠? 굳었다 이 말을 하죠. 뭔가를 뭐 액체를 이렇게 경화시킨다 이런 말, 응고시킨다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경화를 만드는 것이 지방이다. 근데 왜 올리브는 괜찮을까? 불포화 지방이라서 그래요. 지방산이 달라요. 올리브는 상온에서 굳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기의 기름은, 생선의 기름은 상온에서 굳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부분들이에요. 흡연도 있을 것이고 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동 부족도 있고 수면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생활 습관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결국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의학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뇌혈관 질환의 아침 시간대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상 직후, 즉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이 돼요. 일반적으로요. 가장 빠르게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혈압이 갑자기 상승될 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녁 8시간 거의 한 6시간 이상을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죠? 물을 안 마시다 보니까 혈액의 점도가 상승할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당연히 상승하겠죠. 점도가 끈적거려지겠죠. 그러면 혈류가 빠르지 않겠죠. 그렇죠? 혈류가 빠르지 않아요. 느려요. 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가장 걸리기 쉬울 때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신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아니면 따뜻한 소금물을 마신다. 이런 습관을 좀 갖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 습관 자체가 아예 그냥 무조건 일어나면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이상하게 저는 물 마시러 가져요. 네, 물 마시러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게 뭔가 하나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 물이라고 안 했어요. 겨울철에 미지근한 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미지근한 물. 보통 우리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입니다. 혈액. 그럼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류의 저항을 받고, 혈류의 저항을 받으면 그 수많은 모세혈관이 어디 있어요? 뇌에 있잖아요. 뇌. 그럼 이 뇌 안에서 뇌혈관이 이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 적어도 250, 500, 750 거의 많이 마시면 1리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부담 가니까 처음에 제가 추천드린 것은 그냥 무조건 500 이상. 아시겠죠? 500 이상.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까지 저는 많이 마실 때를 봤더니 700을 마셔요. 700. 그럼 하루에 보통 1.5리터 마신 분들은 거의 다 마신 거잖아요. 반은.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날은 한 2리터를 마실 수 있어요. 한 2.5리터까지 마실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충분히 마시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럼 습관적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수록요 혈압의 변동이 커요. 아침과 저녁의 변동이 더 커요. 그래서 혈압의 변동성이 가장 많은 나이 때 가장 많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내려왔어요. 40대까지 내려오고 막 30대도 있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은 노폐물 및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내피 우리 세포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 되게 좋다 그랬죠. 두 번째는 레몬수를 마시는 거예요.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건강을 생각한다면
레몬수를 뭐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20일 정도 이렇게 쭉 기간을 정해놓고 드시면 좋은데, 이 레몬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나요? 거의 비타민 C가 정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산화될 어떤 물질들을 해결해 줍니다. 산화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플라보노이드나 뭐 이런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혈관 내피 손상을 막아주는 게 또 레몬이에요. 그래서 뇌혈관 손상을 직접적으로 막아주기도 합니다. 특히 레몬에 있는 이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염증 억제, 혈압 상승 완화, 그리고 또 이제 레몬은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배출을 되게 잘 시킵니다. 그래서 혈액의 점도를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몬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 봤더니 구연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구연산. 이 구연산은 혈액의 산성도를 또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해서 이 산도가 조절이 되면 혈류가 되게 좋아지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자료를 보니까 레몬에 있는 구연산이 혈액의 전도를 낮아지게 하고 혈전, 혈액이 떡이 되는 거 있죠? 혈전을 감소시킨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폴리스예요. 프로폴리스 하면 가장 생각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항산화, 그리고 염증을 제거한다, 항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프로폴리스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되면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몸 안에서 산성화되는 것들이 해결되는 굉장히 놀라운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프로폴리스의 가장 많은 논문 중에 하나가 항염 효과입니다. 염증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혈관 염증은 동맥경화 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혈관이 거의 한 10만 킬로 이상인데 거의 12만 킬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의 거리인데, 그 정도의 혈관에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 될까? 나중에 염증이 쌓여서 혈액의 순환을 저하시키겠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이 감소되고요, 몸속에 쌓였던 염증들이 제거되기 시작해요. 프로폴리스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염증 제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레몬처럼 혈관의 안에 있는 그 안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뭐 퀘시틴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라든지 그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혈관 안에 찌꺼기들 있죠. 이 찌꺼기들을 싹 깨끗하게 청소해요.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보니까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가 막 진행되는 애들 있죠. 동물들 진행을 멈춰버렸어요. 실제로요.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소금이에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미네랄은 종류가 되게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당연히 염화 나트륨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섭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근데 사실 마그네슘은요, 혈관 평형근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안정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잘못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좋은 소금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이나 배출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제 소금 속에 칼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삼투압 작용하죠. 삼투압.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를 막을 수 있어요. 적당한 소금은. 근데 과한 소금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배출될 수 있는 미네랄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과 칼륨이에요. 이런 짝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소금이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물을 빼내기도 하고 적당량을 맞출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제염이나 염화 나트륨 혹은 또 염소와 그 나트륨에 결합된 것들 거의 99% 이상의 소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물을 배출시키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 안에 마그네슘 풍부하잖아요. 그럼 적당량이 되면 보내버려요.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었고, 적정량을 잘 섭취하면 뇌졸중 위험 감소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은 낮에 먹는 것도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모금이나 한 컵 정도 마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소금물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소금차라는 표현도 했어요. 그냥 소금을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추출물.
네, 추출물도 정말 좋은데 제가 오늘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수분에 폴리페놀, 그죠? 항산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추출물도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습니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옷을 만드는 곳에 가서 같이 나무도 잘라보고 이렇게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 온나무 칠을 해가지고 옷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벽 있잖아요. 그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지를 못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균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옷은 예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것들에 칠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장날에 시장에 가면 그 상 있죠, 상. 옷 칠해놓은 거. 그런 거 장날에 이제 많이 있었죠. 옷 칠해놓은 그런 가구들 보면 되게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고 잘 썩지가 않아요. 보존제로도 정말 많이 사용했지만 실제로 옷은 한국 사람 동양인들에게 많이 익히 알려진 것처럼 항산화 물질이 뛰어납니다. 염증이나 괴혈병, 심지어 몸이 차가워졌을 때나 어떤 몸에 썩어가는 질병들, 간이 안 좋을 때 아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단 옷에 여러 가지 독소 때문에, 몇 가지 독소 때문에 잘 사용하기 힘들었었지, 그 독만 제거된다면 옷은 최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옷을 겨울철에 잘 먹게 되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전에 옷닭을 먹거나 옷을 먹고 옷이 팍 두드러기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라앉으면 갑자기 체질이 바뀌어서 손이 따뜻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대요. 어떤 분이 몇 년 동안, 5년 동안 손발이 차가웠던 분이 갑자기 옷 관련된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두드러기 엄청 뒤집어지고 막 나중에 몸 화끈화끈거렸다가 그 뒤로는 평생 모르겠고 그때까지는 손발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을 빼고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옷 추출물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 항산화 성분들은 아시다시피 혈관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최고의 예방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5가지.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은 다른 거 드셔도 매일 드셔야 돼요, 무조건요. 두 번째는 레몬수, 세 번째는 소금물, 네 번째는 프로폴리스, 다섯 번째는 추출물. 이것을 한 번에 다 드시지 않아도 돼요. 돌아가면서 습관처럼 드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은 물을 마시고 있다는 습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기 전에 500cc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실천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내가 일찍 일어나면 돼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밥 먹는 시간까지 공백 시간을 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700cc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700cc. 저는 한 1리터까지 도전은 많이 해봤어요. 1리터. 근데 무난하게 그냥 500에서 700 사이는 많이 마십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컵 마시고 또 컵을 가져가서 컴퓨터 앞에서 마시고 강의하러 오기 전에 마시고, 가끔 이제 아침 강의할 때 떠다 주신 분 있거든요. 그럼 또 200, 300을 마시잖아요. 그럼 제가 800, 1000 가까이 마실 때가 있어요. 너무 되게 좋고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런 루틴을 갖게 되시면 뇌 혈관 질환을 웬만하면 막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뭐 나쁜 음식 먹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